1번 회사는 2020년 7월 1일에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만주를 주당 5,500원에 발행하였으며 2020년 7월 5일에 주주총회에 특별 결의와 법원 인가를 얻어 액면가액 5,000원인 보통주 8,000주를 주당 4,800원에 발행하였다. 한편 위의 증자와 관련되어서는 모두 증자일에 완납되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원장조회 생략하고 각 증자 거래일인 7월 1일, 7월 5일 회계 처리만 할 것. 제가 제 밥 주는 계산기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지금 이번 문제는 7월 1일 날 증자한 거하고 7월 5일 날 증자한 거고 두 개가 있죠. 시험 문제에서는 전표 두 개 입력시키는 문제는 안 나와요. 한 문제당 하나 전표인데 이 책 저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럼 7월 1일 날 우리 문제에서 주식을 발행했다 혹은 증자다 이런 말을 먼저 포인트로 잡아야 되고, 그럼 증자라는 말은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죠. 그럼 자본금을 증가시킬 거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고, 자, 우리는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를 쓰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처음 발행하는 게 만주를 발행을 하고 액면가가 5,000원이니까 우리는 5천만 원이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우리가 회계 전표 입력에서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사채라는 계정 과목하고 이 두 개는 무조건 액면가만 사용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두 계정 과목은 차변에 있던 대변에 있던 어디에 있던 액면가를 쓰지 않으면 틀리는 계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계정 과목은 또 다르게 이야기할게요. 이 두 계정 과목을 제외하고는 액면가 쓰는 계정 과목은 없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이든 만기 보유 증권이든 전부 다 액면가를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두 계정 과목만 무조건 액면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리한테 액면가 주잖아. 유가증권 살 때도. 그 여러분 장난치는 거예요. 자기 주식이든 뭐든 이 계정 과목이 아니면 액면가 쓰면 안 돼요. 이 계정 과목은 무조건 써야 되는 거고. 자, 그럼 먼저 증자했으면 대변에 자본금을 먼저 쓰고, 그러면서 우리는 유상증자라서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럼 7월 1일 날 우리가 발행한 거는 5,500원에 발행했으니까 만주를, 그러면 5,5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써두면 되겠네요. 우리 원장 조회는 생략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잔액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50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두면 되겠죠. 자, 지금 이 거래가 손익거래인가요? 자본 간의 거래인가요? 자, 제가 말하는 표현은 손익거래는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 번 거래냐, 자본거래라는 건 자본의 증감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거래이냐. 얘는 장사한 거 아니죠. 자본의 증감을 일으킨 거래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이익을 본 걸 자본잉여금 분류하는 계정 과목 쓰는 거고, 자본 간의 거래에서 우리가 이익 보거나 자본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걸 자본조정으로 분류된 계정 과목 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익을 받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인 주식 발행 초과금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계정 과목하고 예를 들어 자본잉여금의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 계정이죠. 이 자본 계정은 잔액 조회를 지금처럼 말이 없으면 무조건 해서 반대되는 계정은 우선 상기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상기에 대해서 자주 나오고 세무일급의 자본거래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자본거래는 무조건 서로 우선 상기해야 되는 거라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세요. 자, 그럼 7월 5일 날
2차 증자가 일어났는데, 자, 우리는 액면가액 5,000원짜리를 8,000주를 발행했으면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대변에 자본금 4천만 원이다. 자, 그런데 4,8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럼 4,800원에 우리가 8천 주면은 3,840만 원을 받았네요. 그럼 차이 나는 이 160만 원을, 자, 원장조회는 생략하라 그랬지만 지금 이건 연결되는 거래잖아요. 그럼 과거에 이익 본 게 없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쓸 건데,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있죠. 우리 500만 원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의 잔액을 먼저 우선 상계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 시험에서 7월 5일자 문제만 나왔다면, 그렇다면 우리 시산표 중에서 합계 잔액 시산표라는 걸 이용을 많이 하는데, 합계 시산표는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잔액을 확인하려고 양쪽 끝에 있는 잔액 시산표를 보는데, 자, 여러분들 중에 시산표를 많이 보신 적이 없으신 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어디에 있어야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어디 있어야 되고 감자 차익이다 감자 차손이다 이게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에 대한 느낌이 없으시죠? 근데 시산표는 한 번도 장부에 쓴 적이 없으면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계정 과목을 자본금을 찾으시면 돼요. 자본금 찾으면 그 아래에 우리는 자본잉여금, 자본조정부터 이익잉여금까지 순서대로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안 나와 있으면 장부에 있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손해봤네? 그럼 자본금 찾아서 그 바로 아래쪽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500만 원 있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끌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부조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아서 자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자, 다음 7월 10일 날 정부로부터 시설 투자 목적의 국고보조금 8천만 원을 받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자, 그럼 우리는 시설 투자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받았는데, 국고보조금은 상환 의무가 있는 것과 상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둘로 분리를 나눠요. 자, 그럼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차입금으로 처리를 할 거고, 상환 의무가 없는 거를 국고보조금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상환 의무가 있는 차입금인데 언제 상환해야 되냐? 그 기간은 상황에 따라서 내년이면 단기, 내년 이후면 장기라고 하겠죠. 제가 내년이라 표현하는 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내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기는 유동은 제가 내년이라는 표현을 잘 써요. 자, 그럼 상환 의무가 없는 경우만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그럼 상환 의무가 있는 거는 차입금은 얘는 부채라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 국고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회계에서는 이 돈은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으로 사용을 해요. 자산의 평가 계정으로. 그래서 자, 이걸 성격을 기억을 해두세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엄청 많이 수시로 때때로 저한테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얘 성격이 뭐냐고. 그럼 얘 성질이 좋다 더럽다가 아니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뭐냐라는 걸 인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법인세 세무조정 하려고 저 만난 거잖아요. 세무조정은 나중에 저와 같이 계속 회계장부에는 얘를 비용 처리했다, 자산 처리했다, 자산의 차감 계정 처리했다 이건데, 법인세법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차이를 조정하겠다고 할 거예요. 그럼 저와 같이 회계하면서 계속 얘는 어떤 성격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이거 가지고 조정하는 일이 뒤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건. 그럼 회계에서 어떤 생각 가진지를 알아야 법인세법에서 조정을 하겠죠. 법인세법만 공부 열심히 하면
이렇더라 정도만 알지 회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초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계 때는 얘를 어떤 성격으로 처리했는지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과거에는 인지 안 하고 그냥 계정 과목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성격을 생각하면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저는 지금 자산 차감 계정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법인세법은 얘를 수익으로 볼 거예요. 둘이 차이가 생기죠. 너 돈 버는 거니까 세금 내라고 할 거란 이야기예요. 국가가 돈 줬잖아. 기계 사라고. 그러면 얘가 이걸로 처리했냐 이걸로 처리했냐에 따라서 둘이 차이를 조정하는 게 달라질 거니까 그럴 거면 이때 자산의 차감 계정 처리했다 정도는 인지를 해야 제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밑 작업으로 계속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자산의 차감 계정 쓰는 이유가 지금 7월 10일 날 우리가 보통 예금에 돈 받았어요. 자, 지금 우리 회계의 생각을 가지고 보면 그럼 우리 보통 예금으로 돈이 8천만 원 들어오면 어떤 형태의 돈이었던 간에 빌렸던 아니면 상환 의무가 없던 어떻든 간에 보통 예금 통장에 잔액하고 내 장부의 보통 예금 잔액하고는 맞춰야 되니까 우리는 자산자리인 차변에 보통 예금을 높이겠죠. 하지만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예금 통장 잔액도 맞추는데 외부 이용자한테 나의 재무상태표상에 자산가액을 안 높일 수 있는 방법. 그게 보통 예금 잔액을 높여놓고 얘의 차감적 계정을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국고보조금을 계정 과목을 만드는데 여기에 보통 예금의 차감 계정으로 국고보조금을 만들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천만 원의 보통 예금이 있었어요. 그런데 8천만 원이 들어오면 1억이 되겠죠. 근데 8천만 원이라고 쓰면서 얘를 달게 되면 외부 이용자한테 내 보통 예금 잔액은 1억인데 8천만 원은 국고보조금이라서 수수한 내 돈은 2천만 원이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산가액을 늘리지 않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회계에서는 얘를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쓰면 얘를 지우고 또 이 돈으로 산 거에 대한 게 국고보조금 받은 거야. 내 돈 아니야라고 계속 연결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우리 책에서는 문제에서는 미스가 난 게 상한 의무 유무를 이야기 안 했죠. 시험 때는 무조건 꼭 그것 때문에 마상 안 생기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한 의무가 없다라고 전제를 하고 생각을 할게요. 자, 다음 7월 14일 당사의 주주인 김동수 씨가 사망으로 인해 보유 토지를 당사의 무상으로 기증하였다. 무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부대 비용 250만 원은 보통 예금에서 송금하였다. 대지의 공정 가치는 4천만 원이고 기준 시가는 3,100만 원이다. 이번에는 우리 회사가 우리 자산을 무상 취득을 했죠. 자, 그럼 7월 14일 날 우리는 토지를 받았으니까 차변의 토지라고 쓰고 자산의 무상 취득은 자산 수증 이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자산 수증 이익의 계정 과목은 성격이 수익이에요. 수익. 그럼 수익은 우리가 당연히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수익의 측정값은 무상 취득 자산 수증 이익의 측정값은 공정가액을 써요. 자산의 무상 취득이 공정가액이 아니에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수익의 측정치가 공정가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가치는 4천만 원이에요. 왜냐면 지금 공짜로 받던 사오든 만들던 취득원가는 공짜로 받았으면 공정가액에 취득시 부대 비용이 있으면 더한 게 취득가격이 되는 거고 자산 수증 이익이라는 이 수익 계정 과목에 우리 측정값이 4천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 4천만 원에 이 토지를 받았지만 취득세나 부대 비용을 우리 회사가 지급을 한 거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25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그러면 토지의 취득 가격은 공정가액에 취득시 부대 비용을 더해서
4,250만 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옆에 있는 기준시가는 얘는 뭐예요? 기준시가는 우리 그 6월 달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거 못 보셨나요? 그렇죠. 요즘 뉴스가 재미가 없죠. 그죠? 자, 이 기준시가는 그 세금을 부과하는 거에서 재산세나 아니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세금의 과세 표준이에요. 이게 기준시가예요. 우리 공시지가, 기준시가 이야기하는데 기준시가는 토지하고 건물을 합친 세금 부과의 과표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 공시지가는 땅에 대해서만 또 지방소득세로 또 부과를 해요. 이중과세라고 욕을 하니까 한 개는 국세로 잡아놨고 한 개는 지방세로 잡아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두 번 부과를 시켜요. 그게 우리 사용하는 게 기준시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죠? 기준시가를 쓴다라는 거. 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도 기준시가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사용을 하긴 해요. 나중에 안분하고 갈 때에 기준시가를 쓰기는 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나오면 웬만하면 기준시가는 무시하시면 돼요. 기준시가는. 자, 다음 7월 5일날 이번 문제는 시간이 길게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벌써 8시 10분이에요. 제가 첫 시작할 때 딴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죠? 우리 한 10분 정도 약 쉬고 그리고 나서 저와 같이 7월 15일 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쭉 분개해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